비용은 끝에가 손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끝난다 그랬죠? 비용으로 끝난다. 이게 10개였었어요 아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비료 여가로 끝나는 거. 이거 여러분이 잘 외워두셔야 돼요. 비료 여가로 끝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비용을 갖다가 여러 개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 얘가 뭐냐면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요. 판매 관리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죠. 비료 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분들 드린 것 중에 보면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이렇게 비로 쫙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로 끝나는 거, 료로 끝나는 거, 보험료, 보관료, 임차료, 여로 끝나는 거, 급여, 퇴직급여, 그리고 세금과 공과, 기부금 이런 것들이 비용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료 여가로 끝나면 판매관리입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라는 겁니다. 비료 여가로 끝난다. 그래서 아까 서로 반대되는 거 10가지 설명드린 거 이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뭐냐? 매출 채권이 뭐라 했어요? 외상 매출 받으러 이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 팔아버리고서 돈을 빌려오는 거야. 돈을 빌려야 돼. 뭘 줘야 돼?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이자 지급해야죠. 그 이자를 갖다 뭐라면 어음 할인료라고 그러는데 그 할인료를 그전 옛날에는 지급이자와 할인료라는 계정감을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매출 채권을 처분했다 이거죠, 은행에다가.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고 재해를 입었으면 재해 손실이하고 물난리가 났다든가 화재를 입었다든가 그때 손해본 거를 재해 손실이라고 해요. 이제 비로 끝나는 게 뭐냐면 수도광열비, 수도여가 뭐고 광열비야. 수도, 광열, 그러니까 빛광자의 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 수도, 전기, 가스 대표적인 이거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여비와 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배차, KTX를 탔다든가 택시를 탔다든가 또 여비라는 건 뭐야? 출장 가서 그때 쓴 돈들 그런 걸 여비교통비라고 합쳐서요. 여비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여비교통비야. 통신수단이라는 게 통신비야. 대표적으로 핸드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 우표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소모품비, 소모된 물건에 대해서 쓴 비용이 소모품비예요. 안 쓰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서 없어지는 물건들, 노트, 볼펜, 잉크, 지우개 또는 복사용지 때 이런 것들이 소모품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은 사무용품비라고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는 문제상에서 주어져요. 소모품비로 해라, 사무용품비로 해라, 문제상에 주어진 대로 가면 됩니다. 광고할 때 들어간 병이 광고 선전비야. 뭐 TV 광고, 요즘 유튜브에도 광고하잖아요. 그럼 광고를 냈다는 광고 선전비. 운반할 때 들어간 병이 운반비. 무엇을 고칠 때 들어간 게 수선비야. 무슨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수리했다? 수선비. 문짝이 고장났다? 수리했다? 수선비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했다면 차량 유지비에 들어가요. 차량 유지는 자동차를 유지할 때 들어간 병이야. 그러니까 기름을 주유를 했다든가 또는 세차비라든가 또는 주차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량 유지비예요. 잡다한 비용이 잡비입니다. 그러니까 잡비는 뭐냐면 영업과 관련이 된 비용이야. 영업과 관련이 없으면 잡손실이고 그러니까 금액이 작으면 소소하면 잘 발생이 안 되는 거다면 잡비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상에 주어져 있는 이 정도의 계정강이 나오면 이름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뭐냐면 직원들을 위해서 쓴 돈이면 복리후생비예요. 직원들의 유니폼을 샀다든가 직원 회식 때라든가 직원 등산대회비라든가 그러면 전부 다 복리후생비야. 근데 거래처와 관련이 있다. 우리 직원이 결혼을 했다, 축의금 냈다, 복리후생비야. 거래처에 가서 냈다, 그럼 접대를 한 거죠. 전에 접대비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바뀌었죠, 얼마 전에. 기업 업무 추진비야. 글자 수 좀 늘어났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다. 그러니까 접대하면 기업 업무 추진비다. 직원을 교육을 시켰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지만 직원의 역량을 갖다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훈련비라고 해요. 교육훈련비. 물건을 포장할 때 들어간 비용이 포장비고 샘플 비용, 그걸 견본비라고 해요. 가치가 떨어진 걸 계산해주는 비용을 갖다 보려면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계산해준 비용 감가상각비란다.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 내가 외상매출금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또 받는 거죠. 미수금 받을 수 있는 거야. 단기대금 돈 빌려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떼어먹고 도망갔어. 그런 비용을 대손상각비라고 해.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도서 업무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필요한 책자를 샀다 그러면 도서인쇄비, 또는 손님들 모시기 위해서 손님들 보는 책을 사왔다든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서인쇄비 들어갈 수 있어요. 인쇄비니까 명함인쇄 때도 여기 들어가고 신문때가 도서인쇄비에 들어가요. 신문때도 도서인쇄비에 들어간다.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면 급여예요.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면 급여인데, 예를 들어서 이 급여는 판매직이라든가 영업직이라든가 본사라든가 이런 기획부라든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돈을 급여라고 하고,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돈을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일용직한테 주는 돈을 갖다 보내면 잡급이라고 해요. 일용직한테 지급하는 거. 일당으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돈을 잡급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급여고, 자동차 보험을 든다든가 화재 보험을 든다든가 그럼 보험료예요. 보험을 들면 보험료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험이 여기서 이런 거 있어요. 적금식 보험 있죠? 그건 보험료가 아닙니다. 알겠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보관료, 창고회사에 보관을 했다 그러면 보관료예요. 창고회사에 보관하고 보관료를 지급하면 보관료예요. 근데 우리가 보관은 아까 뭐라 했어요?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보관 자체는 거래가 아니야. 보관하다 그럼 거래가 아니야. 보관료를 지급하다 그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문하다 그럼 거래가 아니라 했어요. 주문하고 계약금 지급하다 그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료고, 세금하고 공과금은 얘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산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산다든가 기계장치를 산다든가 살 때에 세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취득세. 취등록세는 자산에다 더해줘야 돼요. 자산에 더합니다. 취등록세 자산에다 더해주는데,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내는 세금들, 얘네들이 뭐냐면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야. 그래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통환경 분담금, 상공회소회비라든가 조합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세금하고 공과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라고 그래요. 세금과 공과금. 그 다음에 어디에 장학금을 기부했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해요. 기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80개예요. 자산, 부채, 자본을 합쳐서 28개, 자산 22개에다가 부채 아까 5개 있었죠? 자본금 하나 합쳐서 28개.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합쳐서 수익이 16개, 비용 36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합치니까 80개가 됩니다. 80개의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지금 설명드린 거를 듣고 또는 읽고 쓰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는 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거 고쳐서 다시 한번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정 과목 80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개.